제가 오늘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잤거든요. 그리고 활동을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극에 치닫는 상황과 잠을 못 자고 일은 많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느낀 걸 먼저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하자면 진짜 뇌가 망가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 내 뇌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언어적인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에 내가 영상을 찍는 게 괜찮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영화를 본 여운이 남아있을 때 남기고 싶어서 저의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친구랑 얘기하듯이 아 맞다 이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꺼내볼 생각이니까요. 제가 지금 살짝 몽롱한 상태라는 것과 요즘에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과정 가운데 아 이게 인지, 언어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이의 삶에서 말하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리뷰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는 것에 이렇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진짜 미친 짓을 하는구나 이거죠, 여러분. 저도 요즘 좀 그걸 체감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 입장이 만수의 입장과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대입이 잘 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저한테 지나치게 자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박찬욱 하는구나 라고 느낀 게 아 이런 영화였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여운이 한 3, 4일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적인 압박을 만수처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AI 시대라서 필요 없어지는 분야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예측한 것보다 더 내가 설 곳이 없어지는 일단 만수는 미쳤어요. 그쵸? 사실 되게 이 전개가 이게 뭐야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야? 무슨 갑자기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거에서 이렇게 딱 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넓게 보면 아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미친 짓을 한다. 이거는 정말 궁지에 몰려본 사람들만 이해하실 그런 감각인 것 같은데 만수가 선택한 미친 짓은 살인이었죠.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이 AI 시대에서 내가 일단 최고 전문가로 TO 자리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살인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특히 공채 같은 것들이나 뭐 경찰 시험 이런 것들만 봐도 그 TO라는 게 되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TO를 내도 실제로는 그 자리가 투명의자 같은 한마디로 없는 자리인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겪고 주위에 뭐 고위 관직자 자녀분에게 또 듣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사회에 대한 신뢰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저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할 것이나 이런 거를 저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상상만 해도 사실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가 사회가 나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머릿속으로 가끔은 상상해 볼 수 있죠. 나와 관련된 직군에 나만 남았으면 좋겠다. 뭐 연애할 때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저 남자랑 내가 만나야 되는데 다른 경쟁자가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뭔가 제거 심리가 먼저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마치 내가 그 방법으로만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망상 같은 이상한 정신병적인 그런 상태로 살인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제가 바로 마지막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더 현타가 와요. 마지막에는 스펙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제거되고 내가 이제 적임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밑에 사람들이 없어요. 솔직히 최고 관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 관리할 사람들, 관리할 뭐 부서들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마지막에 이병헌이 본인을 스스로 다시 일하게 만드는 동안 사람이 사라졌어요. 기계들이 그걸 다 대체해서 일을 하고 있고 사람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헌의 이 행동이 정말 잘한 선택이 된 것처럼 이제 결말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자극적이에요. 이 결과 자체가. 아,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단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운이라는 거를 무시 못하는 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살인이란 걸 했다라는 거는 올바른 방식으로 자기가 일할 자리를 다시 되찾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가 미쳐서 선택한 말도 안 되는 살인이라는 그 수단이 그래 봐봐. 그렇게 하길 잘했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달하는 사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장 제도나 이런 것들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또 사회가 우리를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고 정말 그것에 의해서 미쳐가는 사람들이 많고 남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를 죽이면서 자살률이 막 높아지고 그리고 뭔가 불법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자리를 따내고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합리성이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겠는 결말입니까, 사실. 정말 사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강제 폭행당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화를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강한 자극을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란 게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이걸 이제 막 세포 하나하나로 흡수한 느낌이 딱 들어버리니까 와, 박찬욱 감독님이 어떻게 이런 단순한 서사와 누군가는 되게 뻔하다라고 말할 스토리로 이 정도의 여운의 자극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명성을 영화로 저는 흡수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예상치도 못한 일을 당하면 사회로부터 받게 되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광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느꼈고요. 그리고 저도 직군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파트에 있어서 프라이드가 저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성민 씨가 내가 이 기술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염혜란 씨가 다른 일 하면 되잖아. 뭐 더 노력했어야지. 실직했을 때 태도가 중요하잖아. 혹은 그 전에 우리 아빠가 카페 내준다고 했을 때 했어야지. 이게 여러분 진짜 이 기술자라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약간 마이스터, 장인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필드를 벗어나는 게 지옥 같은 맛이에요. 씹어 삼켜지지 않는 맛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되게 다양한 일들을 띄엄띄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랑 하나만 이렇게 팠던 사람들이 다른 직군으로 넘어가게 될 때의 그 쓰라림과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아예 그렇게 필드를 죽으면 죽었지 못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직업군이나 자라온 환경상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여기 칼로 자르면 바로 죽잖아요. 그 정도의 위협감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왜 이성민 씨가 한 기간 또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일 때 즉시 또 술을 끊잖아요. 갑자기 샤워를 하면서 안 씻던 몸을 씻고 그래서 정말 이 신락 같은 희망이 또 사람을 다시 인간답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도 그 장면을 통해서 되게 구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개탄스러운 장면 중에 또 저는 하나였거든요. 하나의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는 그 길이 빛이자 생명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끊어진다라고 했을 때 낭떠러지 밖에는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깊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공사장에서 일이라도 해야지, 일용직이라도 해야지,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지라고 누군가는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누군가는 그걸 왜 못해? 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직군, 정말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그 일이 곧 자기 자신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머릿속에 없는 옵션에 가깝다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래서 이입이 많이 됐던 장면이었고요. 저도 조금 제 개인적인 일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오래된 지인이 다른 일 왜 못해? 뭐 몸 쓰는 일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몸 쓰는 일이 하찮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부도 귀하고 노동자들의 가치는 인간으로서 다 가치가 있는데, 근데 되게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이 자기 존재랑 이렇게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 영혼같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포기하고 잠시 내려놓고 아예 다른 일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죽지 그냥 이렇게 들릴 법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분들만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신기할 정도네 라고 또 받아들여 주시는 수용적인 또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도 들면서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그래서 만수는 다른 일을 했거든요. 분명히 중간에 마트 가서 일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끈이 마치 이성민 씨의 더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모습으로 이 본연의 욕구, 가장 강한 욕구가 서로 연결돼서 캐릭터적으로 표현됐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만수는 이성민 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그리고 손예진 씨도 너도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어쨌든 한 아저씨를 벗어나서 잘생겼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훌륭한 아직은 젊은 남성인데, 그럼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 일로서 내가 다시 바로 서야 한다라는 그 원초적인 욕구를 지닌 캐릭터라고 봤어요. 손예진 씨가 본인에게 처한 가정의 위기죠. 어쨌든 남편의 실직은 곧 그 가정의 위기이기도 하니까요. 가정의 위기를 더 어렵게 하는 본인 아들의 절도 문제가 이제 겹치게 됐을 때, 그때도 손예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도 각자에게 닥친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또 부분이 어떻게 표현됐나요? 그 피해자와 협의를 잘 하기 위해서 평소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남자인 것을 알고 속옷을 벗고 유두를 다 노출시킨 상태로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죠. 근데 그때 만약에 만수가 더 나은 비책으로 그걸 처리해주지 않았다면,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그 이상 손예진 씨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만수와 어떻게 손예진의 그 행동을 비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살인과 이런 행동을 비교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손예진 씨도 남편이 있고 그런 사람이 다른 남자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했다라는 그 시도 자체가 방향성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각 사람마다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자기가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시도하는 것들이 크게 보면 다 저질스럽죠. 살인은 저질이란 말로 뭐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 좋은 쪽으로 다 쏠려 있는데, 이게 그냥 더 강하냐 중간이냐 낮으냐 뭐 이런 걸로 나눠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영화 이름처럼 어쩔 수가 없을 때 보이는 그 행동들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차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모습을, 내가 하는 행동을 바라봤을 때 그때 사실은 참 스스로에 대한 애정도 잃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또 나 자신을 회피하면서 보든 뭐 직시하면서 보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자기애도 결국은 형성을 똑바로 못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사람이 진짜 어쩔 수가 없을 때 무슨 행동을 하지?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지? 이런 또 관점이 순간 열리면서 저런 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낸 것도 되게 흥미롭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를 스스로가 용인을 했기 때문에 노브라로 그 남자에게 대놓고 그런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만수의 살인 행동이 용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끼리끼리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뭐 순간, 뭐 장면,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어쩌면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이유가, 어떠한 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도덕적 범주가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 중에서도요, 여러분, 정치 성향이나 도덕성, 사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커플이 맺어지고 부부가 맺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손예진 씨는 자기 남편이 살인을 저지른 걸 알았지만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얼마나 또 사회가 무능한지도
잘 보여줬고요. 경찰 2명이 나불나불 대기만 했지 그 어떠한 것도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또 그런 묘사가 사회의 공권력을 풍자하는 것처럼 다들 또 잘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랄 발광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 중에 사회가 일조하는 것도 있다. 사회가 잘 제도를 마련하고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진짜 미치겠어서 혹은 미쳐서 정말 미친 짓을 저지르기 전에 사회적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생활을 사람이 영위할 수 있게끔, 살아나갈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사회적인 아쉬움도 풍자하면서도 큰 아쉬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 대한 큰 아쉬움이 사실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큰 아쉬움이라는 단어가 부족할 정도로 어쨌든 정말 파도처럼 저는 쓰나미를 맞았어요. 그 정도의 저는 타격감이 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깊은 고민과 어떠한 세상 풍파를 맞아본 자들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어느 정도는 계속 있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도중에는 이런 감각을 아예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한번 이제 사면 초가를 진하게 죽음 앞까지 갔다 와야지 이런 영화를 봐도 조금 더 그 캐릭터들의 내면 깊이 그 안에 들어있는 절박함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발달은 또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사회의 무거운 엉덩이, 이런 것들을 잘 풍자해낸 영화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두고서 느끼기에는 사람이 미치면 못할 짓이 없는데 우리가 다 언젠가는 나의 미친 모습을 마주할 날이 오고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만수가 막 웃었잖아요, 맨 끝에. 그런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이미 많았지만 더 많아질 수 있기에 또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함으로도 잔여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쾌하고 불편해서 한 3, 4일을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들이 미쳤을 때 획기적이기도 해서 그 획기적임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변해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좀 느끼면서 나를 괴물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건과 사회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순간에도 내가 지킬 선은 정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나. 미리라도 이런 것들로 자극을 좀 받아서라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저 정도로는 미치지 말아야지 하는 선을 그때 가서는 진짜 미칠 수도 있어요. 내가 더한 인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좀 강하게 그 지점을 정해놓고 사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꺼림직해서도 그 광인의 범위를 울타리를 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꼭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나. 이게 죽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몰아갈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저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정신적으로 폐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의 기회를 내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잖아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텐가를 또 고민해보게 만드는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늘 양심적여 봤자 양심적여서 그렇게 이득이 될 건 없는 사회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양심의 범주, 그 기준으로 결국은 죽는 날에 내가 나 앞에 떳떳함을 느낄 것 같거든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또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떳떳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내가 미쳐도 곱게 미치게끔 혹은 미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을 또 갖추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다시 한 번 더 나와 힘을 내서 약속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나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고
저는 그래야 되는 뭐 성향, 기질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분석을 해봤을 때도 그렇기에 조금 더 내가 나에게 다가올 많은 나를 미치게 만들 그 일들에 미치지 않고 대응을 나의 최선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다시 한 번 더 곱씹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보고서 해보고 싶었던 말들을 전해보았고요. 또 만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과 어떤 연관성, 심리적인 뭐 연관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저에게 가장 강한 자극을 주었던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또 여러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